수학 익힘 58조 분수의 덧셈을 해볼까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1번 3분의 2 더하기 4분의 3을 각각 그림에 색칠하고 3분의 2 더하기 4분의 3을 계산해 보세요. 그래요. 우리 이런 문제 이제 많이 풀어봤죠? 먼저 그림에 색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수는 감을 익히기 위해서 눈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따라서 분수의 크기를 가늠하지 않고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확인해보고 느낌으로 잡아보고 어림하고 예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귀찮더라도 반드시 한번 해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3분의 2라는 수는 반이 넘는 수예요. 그리고 4분의 3도 반이 넘는 수예요. 따라서 두 개를 더하면 1이 넘겠죠. 자, 예상을 해보고 들어갈게요. 3분의 2 칠해보겠습니다. 전체 크기는 같은 양의 막대 크기고요. 이 막대 크기가 같은 것을 전체 3등분한 것 중에 두 칸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4분의 3도 4등분한 것 중에 세 칸을 칠했습니다. 똑같은 그림을 다시 한번 옮겨 볼게요. 똑같은 막대이지만 전체로 보면 3분의 2예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작은 단위인 12분의 12칸으로 바꿔놨어요. 12칸의 하나, 둘, 셋, 넷, 4, 3, 12, 12칸이고요. 마찬가지로 4분의 3도 바꿔놨네요. 작은 조각이 하나, 둘, 세 칸씩 하나, 둘, 셋, 넷, 4개 있으므로 12칸으로 바꿔놨어요. 똑같이 색칠해 보겠습니다. 3분의 2를 색칠했더니 이 작은 12등분으로 나눈 이 조각들이 모두 8개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4분의 3도 색칠했더니 이렇게 12조각으로 나눈 작은 조각이 모두 9조각이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작은 조각이 8조각과 9조각이 합해졌으므로 모두 17조각이 되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12조각씩 나눠져 있는 크기에다가 이 17조각을 옮기려고 보니까 12개는 다 칠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칠하지 못한 5조각을 칠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분의 2와 4분의 3 조각을 맞춰봤더니 이만큼이 되겠네요. 1은 있고요.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이걸 표현해 보겠습니다. 공통분모를 12로 만들었어요. 공통분모를 12를 만들기 위해서는 4분의 2는 분모 분자에 4를 곱했으므로 4, 2, 8이 되고요. 4분의 3도 공통분모를 만들기 위해서는 3을 곱했어요. 그래서 3, 3은 9가 되겠네요. 두 수를 더하면 12분의 17이 되고요. 12분의 17은 1과 12분의 5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런 문제들 여러분 쉽게 할 수 있겠죠? 2번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9분의 2 더하기 12분의 11이네요. 9와 12의 공통분모를 만드는데요. 9하고 12는 3이라는 공통된 약수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두 개를 곱하는 것보다 최소 공배수를 찾는 게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12의 배수는 24, 36 이렇게 나가고요. 9의 배수 중에서 4, 9, 36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공통 분모는 36분의로 통분을 했고요. 9분의 2가 36이 되기 위해서는 분모 분자에 4를 곱했습니다. 12분의 11은 36이라는 공통분모를 만들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3을 곱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4, 9, 36분의 4, 2, 8이고요. 12 곱하기 3은 36, 11 곱하기 3은 33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를 더하면 36으로 나눈 조각이 모두 41조각이 되므로 36분의 41이 되고요. 36분의 41은 36분의 36 더하기 5로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36분의 36은 전체 1을 차지하고요. 나머지 1이 안 되는 조각 36분의 5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보기와 같이 계산해 보세요. 3분의 2 더하기 8분의 7을 계산했는데 공통 분모를 만드는 방법을 보니 3과 8의 곱으로 24라는 공통 분모를 만들었네요. 3분의 2에는 분모 분자에 8을 곱했고 8분의 7에는 분모 분자에 3을 곱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시면 3과 8의 공통 분모는 최소 공배수가 바로 24예요. 또한 공통 분모는 분모의 곱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3과 8의 숫자의 특징을 잘 보면 3과 8의 관계는 1 말고는 서로 나누어질 수 있는 약수가 없기 때문에 분모 분자를 곱하는 것이 결국엔 두 수의 최소 공배수랑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준 다음 가분수로 결과가 나온 것을 이렇게 대분수로 고쳐주는 것까지 완성했네요. 우리도 똑같이 보기와 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6분의 5 더하기 7분의 3. 마찬가지로 6과 7의 관계를 보시면 최소 공배수를 구하려고 해도 두 수를 곱해야 하고요. 6과 7의 분모의 곱으로 공통 분모를 곱해도 같은 수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6과 7을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는 1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 수는 최소 공배수가 곧 두 수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공통 분모를 구하면 6, 7, 42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42분의로 만들 수가 있고요. 이 42분의로 만드는 과정에서 6분의 5는 분모 분자에 7을 곱했고요. 7분의 3은 분모 분자에 상대편에 있는 분모를 곱해준 분모 분자에 6을 곱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6, 7, 42, 7, 5, 35, 6, 7, 42, 3, 6, 18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수를 더해주면 42분의 35 더하기 18은 5하고 8과 더하면 3, 53이 되겠네요. 이 53은 42 더하기 11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2분의 53은 1과 42분의 11로 고쳐서 덧셈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4번 값이 같은 것끼리 이어보세요. 그래요. 분수를 다 더해서 계산하는 문제네요. 하나씩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6분의 5 더하기 4분의 3은 12분의로 통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6과 4의 관계를 보면 6과 4는 1 외에도 짝수이므로 약분이 가능한 수예요. 따라서 두 수를 곱하는 것보다 6의 배수와 4의 배수를 찾아가면 금방 10이라는 공통분모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6분의 5는 12분의로 만들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2를 곱했으므로 12분의 10이 되고요. 4분의 3은 3배를 곱했으므로 3, 3은 9가 됩니다. 따라서 두 수를 더하면 12분의 19가 되고요. 12분의 19는 1과 12분의 7이 됨을 알 수가 있네요. 두 번째, 2분의 1 더하기 12분의 11은 12분의로 통분이 가능합니다. 2분의 1은 12분의 6 더하기 12분의 11은 12분의 17이 되므로 대분수로 바꿔주면 1과 12분의 5가 되네요. 세 번째, 8분의 5 더하기 12분의 7은 8과 12의 관계를 봤을 때 마찬가지로 두 수는 짝수이므로 곱하는 것보다는 최소 공배수를 찾는 게 더 편할 거예요. 12의 배수는 24인데 이 24는 8의 배수도 되므로 24분의로 바꿔주겠습니다. 8분의 5는 24분의 3배를 했으므로 분자에도 3배를 해주면 15, 12분의 7은 2배를 했으므로 분자에도 2배를 해서 14가 되겠네요. 두 수를 더하면 24분의 29가 되므로 1과 24분의 5가 되네요. 자, 이제 답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1과 24분의 5, 1과 12분의 5, 1과 12분의 7 이렇게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두 분수를 통분해서 더하는 계산 할 수 있겠죠?
많이 익숙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5번 준기는 주말 농장에서 방울토마토 8분의 7kg을, 풋고추를 10분의 9kg을 땄습니다. 준기가 딴 방울토마토와 풋고추의 무게가 모두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그래요. 구하는 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구하는 거는 준기가 딴 방울토마토와 풋고추의 무게를 알아보는 거네요. 주어진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준기가 땄고요. 방울토마토를 8분의 7kg을 땄고요. 풋고추를 10분의 9kg 땄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위는 바로 킬로그램이에요. 이 킬로그램의 단위는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1kg의 무게를 모두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이게 바로 기준이 되겠죠. 1kg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방울토마토는 1kg이 조금 못되게 땄다는 거예요. 풋고추도 마찬가지예요. 1kg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분의 9kg이라는 것은 1kg이 좀 안 되는 킬로그램이에요. 맞습니까? 두 개를 합하면 1kg이 조금 안 되고 1kg이 조금 안 되기 때문에 2kg은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둘 다 1에 가까운 수이므로 1kg은 넘지만 2kg은 안 되는 무게를 갖고 있겠네요. 이렇게 항상 어림을 먼저 해보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분수는 어림을 해서 그 수가 의미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서 무게, 킬로그램, 단위를 보면서 기준을 잡고요. 이 8분의 7과 10분의 9의 어림을 한번 해보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 파악은 다 되셨죠? 그러면 식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8분의 7 더하기 10분의 9. 방울토마토의 무게와 풋고추의 무게를 그냥 합하면 되겠네요. 모두 얼마냐고 물었으니까 간단한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문장제 문제가 나올 때 꼼꼼하게 따져보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간단하다고 문제를 읽지 않고 숫자만 보고 이거 더하는 문제지 더하기 이렇게 그냥 가면 문제의 실력이 늘지 않아요. 여러분들 결국엔 이런 습관 하나하나가 수학 문제를 풀게 만드는 힘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귀찮다고 빨리 풀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한 문제를 풀어도 꼼꼼하게 따지면서 이해를 하는 습관을 좀 들이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8분의 7 더하기 10분의 9는 8과 10의 공통분모로 만들어야겠네요. 마찬가지로 8과 10은 짝수이므로 곱하는 것보다는 최소 공배수를 찾는 게 더 쉬울 거예요. 자, 여기서 10의 배수는 끝자리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8은 짝수이므로 5를 곱해주면 끝자리가 10으로 끝나는 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40분의로 통분이 가능할 것 같아요. 8분의 7은 부모 분자에 5를 곱해서 40분의 7호 35로 만들 수 있고요. 10분의 9는 부모 분자에 4를 곱해서 크게 같은 분수를 만들면 40분의 4구 36으로 만들 수 있네요. 더해주면 40분의 71이 되네요. 40분의 71은 이 71이라는 수가 40 더하기 31이므로 1과 40분의 31로 대분수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과 40분의 31 단위는 킬로그램이 되겠네요. 답을 써보겠습니다. 여긴 친절하게 킬로그램을 써놨고요. 무게이고 킬로그램 우리가 처음에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1과 40분의 31kg. 우리가 예상한 대로 1kg은 넘어요. 1은 있어요. 하지만 40분의 31은 거의 4분의 3과 가깝겠네요. 1이 안 되는 수이므로 이 전체의 준기가 딴 양은 2kg가 좀 못 되는 양이 되겠습니다. 6번 지혜네 집에서 할머니 댁에 가려면 기차역을 지나야 합니다. 지혜네 집에서 기차역까지의 거리는 7분의 4km이고 기차역에서 할머니 댁까지의 거리는 9분의 4km입니다. 지혜는 집에서 할머니 댁까지 가는 거리가 1km가 안 되면 걸어가고 1km가 넘으면
자전거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지혜가 집에서 할머니 댁까지 어느 방법으로 갈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문제가 길죠.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일단 구주 한번 해볼게요. 자, 구하는 게 뭐죠? 지혜가 집에서 할머니 댁까지 가는 방법 중에 어느 방법으로 갈지 쓰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풀이 과정과 답을 쓰라고 되어 있네요. 주어진 상황을 보면서 문제 상황을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그림이 나와 있고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설명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쭉 그냥 읽는 것보다는 읽으면서 그림하고 같이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보겠습니다. 지혜네 집에서 할머니 댁에 가려면 기차역을 지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혜네 집에서 할머니 댁을 가려면 기차역을 지나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먼저 지혜네 집에서 기차역까지의 거리는 7분의 4km이고 첫 번째는 7분의 4km를 지나가야 하고 기차역에서 할머니 댁까지의 거리는 9분의 4km라고 했네요. 기차역에서 할머니 댁까지의 거리는 9분의 4km입니다. 이 문제 상황은 여러분들이 그림과 함께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게 지혜가 할머니 댁에 가기 위해서는 기차역을 지나서 할머니 댁까지 가는 거예요. 이 거리가 중요한 것은 1km가 안 되면 걸어가고 1km가 넘으면 자전거를 타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혜네 집에서 할머니 댁까지 가는 거리를 따져보고 그 거리가 1km가 넘는지 넘지 않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1km가 넘으면 멀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갈 것이고 1km가 안 되면 이것쯤이야 걸어가겠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지혜네 집에서 기차역까지 가는 거리에서 기차역에서 할머니 댁까지 가는 거리를 더해보고 그 최종 거리가 1km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상황 이해되나요? 그러면 식을 쓰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지혜내에서 기차역까지는 7분의 4km이고요. 그리고 기차역에서 할머니 댁까지의 거리는 9분의 4km입니다. 지인의 집에서 할머니 댁까지는 모두 다 거쳐가야 하므로 더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식을 써놓고 보니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기 전에 이 문제를 읽으면서 읽기가 귀찮다고 대충 보거나 여기 더하는 문제니까 나와 있는 분수를 그냥 더해버리려고 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복잡하게 나왔을 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그림과 함께 연결해서 꼼꼼하게 짚어보고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문제를 풀어보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쵸? 분수끼리 더해야 되네요. 분모가 다르니 통분해야겠습니다. 통분을 하려고 보니 7과 9의 관계는 1 말고는 나눠지는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분모끼리 곱해서 공통분모를 만들겠습니다. 7, 9, 63, 63분의 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7분의 4는 63분의 4, 9, 36, 9분의 4는 63분의 4, 7, 28이 되겠네요. 두 개를 더하면 63분의 8과 6 더하면 4, 그리고 10의 자리 더해주면 64가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가분수이므로 대분수로 고쳐주면 1과 63분의 1이 되겠네요. 따라서 결과를 보니 이 결과는 1보다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km가 안 되면은 걸어가려고 했는데 1km가 아주 조금 넘죠. 63분의 1만큼이 좀 더 크므로 이 결과에 따라서 지혜는 1km가 넘어가므로 자전거를 타고 할머니 댁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은
1가 63분의 1km가 아니고요. 1가 63분의 1km는 1보다 큰 수이므로 자전거를 타고 간다가 답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수학을 풀다 보면은 실수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쓸 때 보통 1가 63분의 1km라고 쓰고 실수했어 자전거인데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실수이기보다는 문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답을 풀 때 긴장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꼼꼼하게 보는 연습을 가지고 편안하게 문제 상황을 이해하시는 연습을 좀 더 하시면 이런 문제도 거뜬히 풀 수 있을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 보세요.